모니터 패널 색감이 정말 좋은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고 결과값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색감이 풍부한 사진도 띄워보고 주사율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습니다. 2022년도가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입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막 한 달을 묶어서 이렇게 막 확 가지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연초에 게이밍 노트북들 출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게이밍 노트북들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제품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터프 시리즈가 제일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고 많은 제품들 중에서 왜 터프 시리즈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이번에 터프 시리즈는 모니터 패널의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있다, 그런 부분이 제일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품들 중에서 가장 모니터 패널이 높은 제품이 입고가 됐고요. FA507RM BR6735ED 모델입니다. 이 제품의 상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전 리뷰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상은 요 위쪽에 링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CPU는 AMD R7 6800H에 메모리는 DDR5 16GB를 가지고 있고, 그래픽카드는 TGP 140W의 RTX 306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패널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 제품의 성능이랑 이런 것들은 이따가 영상 말미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제품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변했는지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봤으니까 언박싱 영상부터 확인을 해보죠. 제품의 외관 박스도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화려해졌습니다. 프린팅이 뭔가 더 많아져서 현란한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박스를 열어서 개봉을 하면 제일 먼저 부직포에 감싸져 있는 노트북이 보입니다. 올해부터 나오는 제품에 새롭게 추가된 디자인이고요. 오른쪽에 스트라이프 무늬와 터프 로고가 그려져 있고 제거 그레이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는 보증서랑 설명서 등이 있고, 왼쪽에는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반대쪽에는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기는 240W 용량으로 사이즈가 큰 편에 속합니다. 가로 길이가 16.5cm 정도 되고요. 두께는 정확히 2.5cm이고 옆으로 넓이는 7.5cm입니다. 구형 어댑터와 비교를 하면 두께가 상당히 얇아졌고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충전기의 무게를 실측을 해보면 554g입니다. 노트북을 살펴보면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제품 모서리가 조금 더 뾰족하게 각이진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제품을 열어봤을 때 반듯하게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제품의 아래쪽도 나름의 디자인에 신경을 쓴 모습이 보입니다. 바닥면에 터프 로고 모양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제품을 열어서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의 길이가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분해를 할 경우에는 위치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른쪽 제일 아래쪽의 나사는 뒷판에서 분리가 되지 않는 팝업 나사입니다. 뒷판을 분해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히트파이프죠. 이전 세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튼실해졌다는 느낌이 딱 드는 게 뭔가 안정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가운데를 덮고 있는 더스트 방지 테이프를 제거하면 메모리가 보입니다. 메모리에 방열판 테이프를 제거를 해보면 삼성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SSD가 PCI Express 3.0이기 때문에 4.0을 지원하는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기존에 있던 SSD를 제거해서 세컨 슬롯으로 장착을 해주고, 속도가 빠른 PCI Express 4.0 제품은 메인 SSD의 자리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이전 제품들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된 고급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제품의 스펙상 무게는 2.2kg인데 실측 무게는 그것보다 가벼운 2.1kg입니다. 제품을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드는 느낌은 예전보다는 좀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이전 세대에 비해서 옆쪽으로도 조금 줄었고, 그리고 두께도 살짝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이 있고, 이 바디랑 밑에 판, 하판의 재질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하고 좀 가벼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량화에 조금 더 신경을 썼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내부를 봤을 때는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전 세대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두꺼워졌고, 그리고 더 이제
그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조금 더 커졌고, 그리고 메모리까지 좀 이렇게 쿨링이 잘 되도록 그렇게 재질이 돼 있고, 또 구성이 된 것들은 조금 더 반가운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바뀐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발열이 나오는지 성능 테스트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다른 제품들과 동일하게 시네벤치를 먼저 구동을 했습니다. 성능 모드와 터보 모드로 놓고 테스트를 하면서 발열과 소음도 같이 측정을 해봤습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싱글코어 1451점, 멀티코어 13088점을 기록했고, 터보 모드에서는 싱글코어 1474점, 멀티코어 13517점으로 멀티코어 점수만 약간 더 높게 측정이 되었고요. 이때 발열과 소음을 살펴보면 성능 모드에서 온도가 최고 온도 93도를 찍고 평균적으로 85에서 86도로 꾸준히 작동을 했었고, 이때 올코어가 4.1기가로 작동을 했습니다. 소음은 최대 53dB로 CPU 팬은 최대 4500rpm, GPU 팬은 최대 4800rpm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터보 모드에서는 최대 온도가 95도를 찍고 평균 온도 87에서 88도로 작동을 하면서 올코어 4.2기가로 작동을 했고요. 이때 소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았는데 최고 61dB를 기록하면서 CPU 팬은 최대 5900rpm, GPU 팬은 6400rpm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구동하지 않은 아이들 상태에서는 CPU 온도가 56에서 65도 사이로 작동을 했고, 팬은 아예 돌질 않거나 최대 2400rpm으로 구동을 하면서 상당히 조용한 34에서 40dB의 소음으로 도서관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 수준의 소음이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먹 스위치를 켜서 논 옵티머스 상태로 측정을 했고요. 성능 모드에서는 그래픽 스코어 21019점, 피직스 스코어 25335점, 컴바인 스코어 1258점, 토탈 스코어 19473점을 기록했고요. 터보 모드에서는 그래픽 스코어 22920점, 피직스 스코어 25915점, 컴바인 스코어 11277점, 토탈 스코어 21106점으로 터보 모드에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CPU랑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는 편이죠. CPU도 거의 풀 성능을 다 뽑아내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TGP 140W로 해서 성능이 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예전에 터프 시리즈는 ROG와 비교를 했을 때 TGP도 조금 낮게 세팅이 되어 있고, CPU 같은 경우도 약간은 낮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모니터가 지금 이 제품의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잘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스파이더로 찍어서 측정을 해보죠. 이 제품의 모니터 스펙 같은 경우에는 WQHD에 DCI-P3 100%, 밝기 300니트에 165Hz의 팬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높은 스펙이고, 이걸 측정을 해봤을 때도 sRGB 100%, NTSC 86%, 어도비 RGB 87%, DCI-P3 100%의 세격을 가지고 있고, 평균 밝기는 296.3니트로 패널 스펙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보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실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영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게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약간의 색감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카메라가 다 표현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걸 봤을 때도 이게 하나하나 봤을 때 굉장히 좀 선명하고 색감이 좋게 잘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우수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쭉 살펴봤는데 아마도 보시면서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모니터 스펙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게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리뷰를 준비를 하면서 이거 잘못하면 이 스트릭스랑 제피러스랑 터프랑 이게 포지션의 레벨 구분이 좀 섞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스트릭스랑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영상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항상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혜였습니다.